잘 가요. Not strong, but I think they're not strong, but have 이게 medicine. You wanna order Joma? How you want it? 자, 자이빙 시작한다. 선수를 120도 정도 그것이 확 바뀌죠. 저런 부분에서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트리마라는 포일이라고 불리는 날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 자, 아래쪽을 보시면 전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T자형으로 생긴 날개들이 한 훌에 두 개가 달려있죠. 이 앞에는 니은자처럼 생긴 커다란 포일이 달려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이렇게 반대 형태의 L자 이렇게 있겠죠. 그 뒤에도 포일이 T자 형태의 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라고 부릅니다. 아마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 훌 앞에 T자 하나, 훌 선미 부분에 T자 하나, 이 아마 쪽에도 L자 전면에 있고 후면에 T자가 하나 존재하겠죠. 이렇게 총 6개의 날개 구조 포일이 존재합니다. 이 포일들이 물 속에서 비행기처럼 양력을 만들어내서 선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중간 부분까지도 상당히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거의 인계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바람을 강하게 받게 되면 이게 플립돼서 배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의 양력을 받게 되면 영영 뒤집어져서 회복이 안 되죠. 이 트리마란이나 카타마란의 특징은 한번 뒤집어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계점 상태에서 속도를 최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레이싱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건 거의 조금만 더 회전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못하게 되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각도를 속도를 낮춰주게 되면, 자, 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쪽의 아마와 왼쪽의 아마와 훌의 총 네 부분의 포일이 연동해서 이제 두 부분이 마치 카타마란처럼 이동하게 되고, 저 오른쪽 아마는 완전히 치 올려져 있는 상태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의 조정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 배는 양쪽 아마 끝에 포일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러더가 있습니다. 그 러더의 아랫부분은 포일처럼 이제 날개처럼 바다의 양력을 조정하는 반면, 러더의 면으로 속도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는 사실 조종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 반응을 해서 방향이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반응하는 편이고, 솔직히 이렇게 빠르고 이런 배들이 확확 방향을 틀게 되면 정말로 뒤집어질 수 있는 사고가 쉽게 발생하게 되겠고, 한번 뒤집어지는 이 배는 다시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배를 거의 임계점의 상황에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형태의 배들이 30노트 이상 거의 수면을 날면서 지금 레이싱을 펼치는 그런 울트리마 모델입니다. 트리마란인데 거의 뭐 궁극의 트리마란이라는 뜻이겠죠. 라틴어로 울티마, 그러면 거의 뭐 최종, 완결자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트리마란 중에 거의 뭐 최종이다. 근데 실제로 드래곤플라이라는 업체에서 만들어지는 트리마란이 있습니다. 그 트리마란 속도가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레이싱 계열에서 만들어진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체 안에 어떤 가구나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잠시 안을 보여다 드리면, 예,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바닥과 조종 장치들, 예,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앞에도 간단하게 V자 형태의 침대 위에는 다른 어떤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그거 외에는 스트럭처가 거의 화장실조차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 숨겨져 있겠죠. 무게를 극도로 줄여서 아마 바디 자체도 탄소 섬유 형태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돛 자체도 탄소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 일반 돛과는 무게가 다르고 성능 또한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일어웨이라고 보이는 건 이건 그냥 게임 시뮬레이터 업체 이름이고요. 실제로 이 울트림 경기가 있는 거는 자세히 알아본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상은 어느 정도 게임에서는 배의 승선감 정도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주는 것 같아요. 롱킬 배는 롱킬 배 이렇게 천천히 레일을 따라 기차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런 배들의 움직임도 지금 이 배는 굉장히 그 험한 바다도 고속으로 살짝 선체를 떠 올리면서 파도를 덜 받고, 파도의 그 움직임을 덜 받고 거의 수중익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런 원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거의 29노트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모터보트 속도 한 40km, 50km 정도에 가까운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범선도 그런 속도, 방금 근데 파도 팍 부딪힐 때 어떤 스트럭처상에 굉장한 압력이 가해지겠죠. 속도도 거의 뭐 한 20m로 한꺼번에 푹 떨어질 정도인데, 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현실에서 제가 이 보트를 타고 이 승선감을 버텨낼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퉁퉁거리면서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바람이 좋고 파도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이겠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파도가 선체를 굉장히 강하게 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마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거의 뭐 한 40km 갔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쓰는 그런 느낌? 자동차 사고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한 감각과 체력과 그런 거 아니면은 50대 노인네, 60대 노인네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마라는 사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현대에서 제작하는 뭐 랍비도라든지 뭐 그런 커다란 트리마라는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데, 한 번 어떤 험한 날씨에서 너무 고생을 하게 되면 속도도 빠른 데다가 이 통제하는 그 아마가 양쪽 두 개의 훌 하나에 이 돛의 크기도 엄청나고 해서 이 통제해야 될 이 장비들의 그 범위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가 엄청 클 것 같고, 또 빠른 속도의 속도감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도 상당히 클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아드레날린을 꽉꽉 채우면서, 네, 흥분감에 속도감에
달리게 되는 그런 보트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배 중에 가장 빠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웃기기도 하지만, 네, 약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지금 읽으면서 가도록 지금 스스로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은 그냥 시뮬레이션상 계속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드로 제가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조종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상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돛을 움직이듯이 미세 조정하는 거를 이 시뮬레이션상에서도 원하는지 미세 조정하는 그런 모드에서 더 훨씬 보너스 포인트의 속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미세 조정하면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상태에서는 상당히 바람이 확확 변할 이런 돌풍 지수에서 배가 확 프립돼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리프 한 2단계는 내렸고요. 저 앞에는 그냥 스톰으로 해서 속도는 거의 13 정도를 바라보면서 갈 것 같습니다. 게임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어떤 챌린지 모드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약간 자줏빛으로 보이는 숫자들 있죠?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프랑스 노르망디 쪽 보면 캐널이 있습니다. 이 캐널 여행도 이 게임에서 약간 가능하더라고요. 좀 더 확대해 보시면 물길이 점점 드러납니다. 확대를 안 해서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물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되면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카날 길이에요. 이 길이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거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네, 이 길이 지중해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한 45피트급 미만의 그 킬 깊이가 1.5m 안쪽인 배들 돛을 내리고 돛을 빼서 길게 선수와 선 위로 묶어가지고 다른 다음에 이 카날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는 지금 중간까지는 한번 가봤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물길입니다. 이게 남쪽으로 쭉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캐널이고요. 자, 이건 여기 이제 출발점을 보여드려가지고 딴소리 했는데 1번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어떤 마리나처럼 잘 기획된 이런 커다란 구역이 보이시죠?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분 1번 부분 통과, 그 다음에 2번 부분 통과, 3번 통과. 뭐 표시는 이렇게 돼 있었더라도 이 위쪽으로 갔었어야 되겠죠?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에 잘못 판단했던 게, 자, 이 영국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 코스였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래쪽이 훨씬 짧아 보였기 때문에, 자, 보면 이 위로 가야 되는 길이 있고 아래로 가야 되는 길이 있죠. 지금 이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미션을. 원래 이분도 여기서 이 아래로 가는 길을 택하셨다가 지금 여기 보면 해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프랑스 서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해안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난류를 맞으면 배가 그냥 거의 제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자, 항해를 남쪽으로 시도했다가 급하게 바꿔가지고 위로 올렸고요. 이 친구는 지금 다시 이 미션을 수행했어요. 제가 올라가는 속도가 좋은 걸 보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제가 훨씬 뭐 앞에 있긴 하지만 제가 하루 정도를 여기서 이쪽 내려가는데 정말 허비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빨리 마음 바꿔서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30도의 각도로 받으면서 후면에서 오는 약간 수면 130도에서 부어오는 바람으로 이제 배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 two wing direction이에요. 이 A라는 apparent라는 뜻인데 보이기에 보이기진 각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WA는 이거는 apparently 느껴지는 바람의 방향은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쪽 그 옆쪽 바람을 타서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속도가 빠를 때는 이렇게 점점 바람이 앞에서 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진짜 바람의 각도는 이쪽이죠. 예. 지금 거의 뭐 30노트 이거는 범선에서는 꿈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거의 레이싱에서 극단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계속 항해해 왔던 그 항저기 지금 여기서 각도를 확 바꿔서 좀 깎아 내려왔던 거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자, 이제 자이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빙 20분이면 충분히 뭐 했어도 훨씬 더 전에 했었어야 했죠. 자, 저는 한 120도 정도 마이너스 TWA 마이너스 135에서 120 사이 안정적인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속도를 줄였고 135에서 한번 도체 방향을 바꾸고 30노트 이상의 속도가 나오죠. 당분간 계속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 스탑워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레이싱은 정확하게 이 시간을 측정하면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기록하면서. 지금 지도상에서 보이는 빨간 저 표시가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가장 크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고요. 제 배의 위치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서 이 네 번째
코스를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원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를 심지어 요트를 가르치는 사람도 이 게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요트 이것저것 방송도 많이 보고 요트 강의도 나가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SAF라는 곳에서 제가 범선 초기 단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 게임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 그래서 이 게임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런 게임도 있냐. 사실은 이 게임은 계속해서 레이싱 경기를 참가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요. 저는 이 레이싱 경기를 참가하기보다는 챌린지나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바다를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열리는 레이싱 게임을 참가할 수 있어요. 사실 또 이제 레이싱 게임 참가하고 싶어 하시는 한국 분들 많을 텐데, 이 게임 자체를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 몇 분 보였고요. 프랑스 분들 굉장히 많고요. 러시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게임 자체가 한국이 없어요. 한국말이 없습니다. 중국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제가 최초지 않을까. 자, 이 게임이 이제 다른 배들도 좀 보여드려 볼게요. 계속 이 배는 시뮬레이션상에서 앞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잠시만. 그 대신 제가 이렇게 다른 창을 열게 되면요, 배의 속도가 15% 줄기는 해요. 근데 보면 뭐 이렇게 뭐 파워보트도 있고, 파워보트는 간단하게 딩이 정도 수준. 그래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50km 정도,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여기 아주 간단한 카타마란. 이거는 진짜 1인이 한쪽 쿨로 타면 그냥 기울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기울기를 갖고 그 밸런싱 하면서 타는 그런 배입니다. 이 배도 상당히 재밌게 그 배의 얼개를 이해하면서 타볼 수 있는 그런 거. 이 딩이 아까 보여준 거, 그리고 지금 좀 배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려고.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람이 서면 요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고요. 네, 폭도 상당히 좋고요. 이거는 거의 여기 있는 게임상의 이 카타마라는 53피트급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 보드가 있어요. 이 보드란 건 뭐냐면, 이게 한쪽 바람에 그 힘을 더 응집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그 보드형 키를 갖고 있는 이런 카타마란은 다른 카타마란보다 퍼포먼스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아웃트리머 혹은 WH 그런 퍼포먼스형 그런 카타마란에 가까운 형태고요. 사실 이걸 또 아까 같은 그런 형태에서 이제 해보면 거의 막 20노트 정도의 속도를 냅니다. 이 배는 정말 뭐 현실 세계에서는 200만 불, 300만 불 하죠. 엄청난 범선이죠. 이 크기는 거의 한 30m에 육박할 겁니다. 이 배는 마이 콘테사 35 태시라고, 이런 배들의 형식이 사실
요즘 주류 레이스죠.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쓰는 그런 형태일 겁니다. 예, 속도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바람 받아서 가야 아까 같은 그런 바람에서 9노트, 8노트 그것도 뭐 거의 기적 같은 속도죠. 굉장히 위험한 속도입니다. 이런 배에서는 목숨 걸고 달려요. 저는 이런 배를 좋아합니다. 사실 많은 그냥 평범한 요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트 형태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얘는 정말로 재수없게 한번 쳐도 침몰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애들은 한번 밑에 맞으면 거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먼 바다에서. 암초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김승진 그 형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한두 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정말 착하게 생긴 분이시라서 제가 좋아하는데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저 같으면 이런 배나 아니면 알루미늄 배로 갔습니다. 자, 또 다른 배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자, 요런 요런 보트의 형태를 이제 북유럽에서 꽤나 인기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작은 배 보세요. 북유럽의 이 작은 배가 이제 사람 하나 여기 딱 앉습니다. 거의 뭐 딩이 사이즈죠. 한 4, 5m 될까요? 5m도 안 날 겁니다. 4m 나오면 12피트 정도 되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거는 사실 이제 찾아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캐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보통 돛담 배들은 우리가 얘기한 요트는 슬루프라고 해서 마스트가 하나죠. 그리고 마스트에 헤드세일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헤드세일에 약간 더 크게 가가지고 제노아, 더 크게 가서 제로, 코드 제로라고 하죠. 코드 제로까지 이제 끼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캐치라고 해서 마스트 자체가 두 개예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배들은 이 뒤에 이 미즌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미즌 세일을 마치 러더처럼 움직여서 배 방향을 살짝살짝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속도에도 관여할 수 있고 그런 더 섬세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도 만약에 초보자들이 이제 연습을 한다면 상당히 저도 한 게임을 이걸로 뛰어봤는데 상당히 재밌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빠른 배고요. 다른 레이싱 배들입니다. 이 배들도 많이는 이용을 안 해봐서 성능을 잘 모르겠는데 이 배가 제일 빨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보면 지금 일반 승용차 길이죠. 그거 다 5m 정도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배는 77피트 스쿠너죠. 이게 엄청 이것도 이제 미진처럼 거대한 메인이 두 개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사실 속도형이 아니면 거 탐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항행을 거의 고위도 부분에서 즐기도록 만들어진 배예요. 이런 배는 북유럽에서나 혹은 남극 그런 데 탐험에 특화된 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 중에도 이 배인데 이 배가
그냥 딱 또 하나 단 간단한 배이고 앞에도 이제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정말 돛단 배처럼 생긴 배인데 엄청 바람을 잘 타고 굉장히 항행에 재미가 있는 배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레이서죠. 굉장히 빠른 배죠. 그리고 나우토스완. 와, 이 배는 정말로 제가 소망하는 배인데 저는 이제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80피트짜리 배인데 현실상에서 한 25m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배는 아까도 이제 그 배가 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보여드린 배 중에 하나인데 그 험한 데서도 상당히 안정감을 갖고 전진을 하는 그런 배입니다. 굉장히 한 15노트 정도, 20노트에서는 그냥 쫙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너무 기분 좋은 배예요. 제가 정말로 백만장자라는 우리나라의 그 삼성 회장님이나 좀 대단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면 좀 이런 배를 사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나우토스완 정말 멋진 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본 꿈의 배가 이런 배예요. 예, 콘테사가 보여줬던 이 현실상에서 이룰 수 있는 레이싱 배입니다. 예, 35피트. 사실 이것도 작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배, 사실 아까 같이 험한 배에서는요, 이런 배는 거의 파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배는 아까 같은 그런 험한 배에도요, 무슨 구유처럼 약간 좀 그 놀이터에 바이킹처럼 앞뒤로 이렇게 배란생 하면서 앞으로 쭉 전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배예요. 속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바람에서는 거의 뭐 우표 크기만큼 줄이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돛의 사이즈를, 세일의 사이즈를. 그래서 스톰 세일과 메인은 거의 뭐 최대한 작게 만드는 상태에서 거의 한 9노트, 정말 한 10노트까지도 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거는 특이 상황이니까 평균 속도는 이런 배들은 정말 잘 가야 6노트 평상시의 바람에서 7, 8노트도 엄청난 바람이 밀어지지 않고는 잘 나지 않는 그런 배인데 저는 사실 이 배를 좋아한다. 이런 배들이 이 안정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컴포트 라티오라고 하는데 컴포트 라티오 높은 배들을 타셔서 좀 컨텐츠 만드시면 좋겠어요. 너무 막 우리나라 유튜버들 처음 보면 뭐 김승진 선장님이나 모찔레로 배들이 이 느린 배가 아니거든요.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살롱이 상당히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지 퉁퉁 튀는 그런 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게 카타마란도 약간 그런 불편은 아닐 텐데 예, 저는 사실 컴포트 라티브는 이게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타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배는 또 이 특이한 배가 있는데 이거 프랑스 스타일의 1970년대 스타일의 스피드입니다. 핀 스타일.
굉장히 깊은 핀을 가지고 있어서 천수 여행은 상당히 유용하고요. 뒤에 이제 러더도 보시다시피 보호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에서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속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돛대가 있기 때문에 마스터가 두 대라 메인, 미진 그런 형식이고, 헤드세일 속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10노트 가까이 될 수 있는 레이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슈퍼 마라모라고 생각하는데요. 50짜리 슈퍼 마라모, 이거 거의 슈퍼 마라모처럼 보이거든요. 아멜 슈퍼 마라모 형태인데, 이 게임상에서는 이게 이제 센터보드 형식의 배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배들은, 센터보드 형식의 배들은 이 배 센터보드가 이렇게 접히면서 천수 여행, 그러니까 쉘로우 워터, 아주 낮은 1m 수심까지도 접근이 가능한 1.2에서 보통 이런 알루미늄 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이 또 미국에서 사우덜리라고 만든 배가 있습니다. 그 미국 아니고 영국이네, 참 말 잘못 나왔고, 사우덜리랑 또 유사한 구조가 되겠는데, 사실은 저는 배 형태로 따지고 보면 슈퍼 마라모 같았어요. 이 앞에 이 콕핏 안에 하드하게 만들어진 구조도 그렇고, 이 안에 조정할 수 있는 헬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오세아니스나 베네토 오세아니스, 자뉴 같은 그런 듀포 같은 그런 형태의 배입니다. 이 배를 처음에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 배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처음 공짜로 주는 배입니다. 다른 배들은 다 돈을 주고 사셔야 돼요. 덕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못 사는 요트 게임상에서 한풀이 좀 해봤고요. 이 게임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저한테 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배랑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고, 네, 항해에 대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는 노래하는 선장이 될 거야, 너희를 위해 힘든 하루 위로하는 좋은 방송 될 거야. 이렇게 라이브 음악도 바로 키보드가 있어요. 좀 재미있는 형태의 방송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 밖에는 이 싱가포르의 바다가 보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기 다니는 저런 배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선도 가끔가다 지나다닙니다. 사진도 찍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호르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3, 4일은 말레이시아에 있고, 한 3일에서 2일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어쩔 땐 뭐 5일 말레이시아, 이틀 싱가포르, 어쩔 땐 싱가포르에 좀 더 있기도 하고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배가 하나 가고 있는데 범선인 것 같은데, 역시 모터보트네.
네. 낚시나 그런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게임 방송 하는 걸 몰라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무식하게 첫 컨텐츠 만들어 봤고요. 제가 뭐 노래도 만들고 뭐 그냥 마음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 저작권 같은 거는 걸릴 이유가 없겠지만 뭐 하여튼 재밌는 방송, 유익한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근국의 트리마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배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 챌린지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리마라는 이 챌린지를 끝낼 때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배가 제 배 중에서 제일 빨라서 네, 아유 23노트, 25노트 말이 되는 속도이지요. 사실은 요즘은 이런 실제로 이런 배가 있습니다. 네, 다른 레이싱 배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레이싱 배들 중에서 네, 재미있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희 채널이 앞으로 뭐 이름도 뭐 막 그냥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꼴에 노래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네, 막 여러모로 막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 많이 살펴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안녕 여러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또 만나 보자. 안녕.